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주식 챔피언 쇼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고민 있는 종목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전화와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전화는요. 02377-2에 지금 아래에 나가는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화 연결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는 02377-2에 0269번. 유튜브는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바로 지금 이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신 다음에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을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고 그리고 유튜브로 상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자, 여러분 상담 지금 받고 있는 동안에 저희는 잠시 시장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할게요. 자, 오늘 거래소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분위기, 현재 코스피 지수는 0.1% 정도 올라와 있네요. 2522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현재 0.4%로 거래소보다는 조금 더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거래소, 즉 코스피 시장이요. 25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자꾸 떨어졌다가 올라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약간 외줄타기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2500포인트를 좀 시원하게 돌파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쉽게 넘어가진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가 발표가 됐죠. 바로 연준에서 경제를 전망하는 그 보고서, 즉 베이지북이라는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고서가 왜 중요하냐? 이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연준이 담당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금리와 관련된 정책.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이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금리를 더 올릴지 아니면 중단할지 또는 내릴지를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보고서 내용을 봤더니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는 거죠. 미국의 물가는 완만하게 잡히고 있다, 하락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용도 둔화되고 있다는 표현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미국의 금리 인상은 사실상 끝이 났구나. 이런 표현이 그 보고서에 나왔던 거고요. 자, 그런데 주가가 왜 많이 안 올라갔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다라고 분명히 화요일 날도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게 바로 오늘 저녁에 발표됩니다. 개인 소비 지수 물가죠. 이 물가 지표만 잘 나오게 된다면 사실상 지금 2500포인트에서 자꾸 머물러 있던 이 주가는 위쪽으로 탄력이 아마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를 확인하면 사실상 이제 주가는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증시는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도 사실 우리는 이제 체감적으로 잘 와닿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만 봐도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11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도 오늘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고 있는데 어떻게 주가가 올라갔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외국인들이 현재 수급 잡혀 있는 것들은 이제 현물 수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 외국인들은 현물 쪽에서의 수급은 파는 것처럼 보여도 선물과 옵션, 이 파생 시장에서는 상승으로 강하게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의 경우에도 선물 쪽에서의 매수는 무려 3,400계약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옵션에서는 완벽한 상승 베팅이죠. 주식을 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손익, 즉 주식을 매수한 포지션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승으로 강하게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물 수급에 현혹될 게 아니라 선물과 옵션 쪽에서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외국인들의 속마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더 강하게 외국인들이 옵션 쪽에서도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강하게 상승으로 잡아놓은 이유는 물가는 이제 앞에서 소비자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표를 이제 얼마 남기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제적으로 예측을 통해서 베팅을 먼저 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완만한 상승 분위기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움직임은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물가 그걸 확인하고 난 뒤에는 우리는 조금 더 수월하게 주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이 있다면 지금 전화 주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전화 연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연결되셨는데. 네. 멘토님, 저 종목 바꿔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아, 그래요? 한번 네.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종목인가요?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 우선주예요. 네. 원래 이게 우선주는요, 잘 진단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보통 이제 네. 우리가 보통주를 많이 이제 대부분 진단을 해드리잖아요. 그럼 일단은 네. 우선주가 지금 걱정이신 것 같은데, 일단 이 종목을 일단 해드릴게요. 그러면 매수한 가격하고 비중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65,000원에 60%요. 65,000원에 60%요. 네, 처음 주식에 그때 모르고 이자보다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배당 보고 한 방에 샀어요. 한 번에 100%라는 건가요? 아니요, 60%예요. 60%요. 아. 네, 지금은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를 아시죠? 네 알아요. 그 당시에도 처음부터 알고는 있었어요. 알고는 계셨어요. 근데 네. 제가 볼 때 경험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주가 보통주하고 주가가 약간 비슷하게 언뜻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선주보다 보통주가 더 잘 움직이거든요. 그죠? 네. 그 이유는 거래 때문에 그래요. 보통 우리는 이제 주식을 샀을 때 시청자분께서는 이제 배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주식을 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발생하는 수익을 우리는 시세 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그 대부분의 그 주된 목적은 시세 차익이죠. 배당보다는. 네. 그죠? 네. 이제는 이제 그걸 느끼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배당의 경우에는 이제 우선주는 물론 배당이 우선한다라고 해서 우선주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채무에 대한 변제에 우선한다라고 해서 이 우선주라고 이제 하는데, 보통 우리는 이제 이런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시세 차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보통주를 매수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삼성전자 이제 보통주를 봤을 때 주가는 삼성전자 보통주가 조금 더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보통주는 좀 약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네, 멘토님 먼저 말씀하세요. 네, 우선주를 사면 이런 이제 그 차이가 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주는 이제 보통 이제 올라가는 그 시즌이 이제 가끔씩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거래가 적은 종목들이 막 움직이거나 아니면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 그때 우선주의 수급에 몰려서 이제 올라가거나 우선주들만의 올라가는 그런 타이밍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보통주보다 보통 약해요. 어쨌든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앞으로 올라간다면, 보통주가 올라간다면, 그러면 우선주도 역시 어느 정도는 따라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이거 매수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저 2년 됐어요. 그 중간중간마다 배당은 받으셨죠? 네. 그죠? 배당은 지급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 플러스 알파로 해서 65,000원이면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사실은 그 매수 가격에 오면은 배당까지 봤을 때는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근데 아마 제가 볼 땐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여기 60%를 다 이제 들어갔으니까 이거 네. 비중을 좀 줄여볼까도 생각을 혹시 해보셨나요? 저는 네, 뭐 2년이고 3년이고 네, 상관은 없는데요. 네, 이게 지금 보통주랑 우선주랑 처음에 샀었을 때 네, 비입 차이가 거의 95%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네, 한 80 몇 프로 돼가지고 네. 비입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제 네. 목표가까지 오면은 이제 주식을 좀 차트도 보고 할 줄 알아가지고 네. 기회비용이 아까워가지고 목표까지만 오면은 저는 다 털어버리고 그래, 지금 다른 걸 좀 하고 싶어서요. 목표 주가가 지금 사실 그 매수한 가격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제 매수 맞아요. 가격만 오면 저는 이제 그 우선주라고 해서 무조건 보통주하고 보통주를 너무 못 따라가거나 이러진 않아요. 어느 정도 보통주가 먼저 올라가면 우선주가 따라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보통 우선주가 좀 더 빠른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우선주가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시장이라서 그래서 이제 우선주가 조금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차이가 좀 있는 그러면 제 거죠. 그죠? 목표가까지는 그래서 제 네, 평균가까지는 올까요? 네, 제가 그걸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네. 네, 시간은 상관없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65,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저는 네. 6만 5천 원까지는 차라리 시간 여유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확실하게 네. 수익 내고 나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6만 네. 5천 원 올라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삼성전자를 두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삼성전자가 못 올라오면 다른 종목들은 올라오기 힘들어요, 더.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는 이제 지수하고 연동되어 있고 해외에서 봤을 때도 삼성전자만큼 안전한 주식은 별로 없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시간이 좀 걸려도 결국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우선주 다음에 이제 이거 잘 팔고 나면 우선주 하지 마시고 다른 종목 하시겠죠, 그죠? 이 종목 네. 6만 5천 원까지 잘 끌고 가셨다가 그때 수익으로 확실하게 털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유영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예, 저는 원익큐브인데요. 네. 2,200원에 15%요. 2,200원에 15%요? 네네. 이거 오래되셨네요. 아유, 오래돼가지고. 그쵸. 어우. 네, 답답합니다. 그 최근에 근데 주가가 한번 올라왔는데, 그죠? 예, 한번 올라와서 네. 5%를 팔았어요. 5% 파셨어요. 팔고, 네. 예, 나머지 15%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보니까는 적자인 것 같더라고요, 회사가. 원익큐브가요. 예.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적자라고? 그건 아니고요. 네. 제가 핸드폰으로 그냥 검색을. 보셨어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원익큐브가 맞나 모르겠어요. 지금 원익큐브는 적자 기업이 아니에요. 아, 그럼. 네, 적자 기업은 아니고요. 지금 네. 실적 잠깐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지금 이제 네. 화면 보이시죠? 우리가 네네. 여기 적자라고 하면 여기에 빨간색 글씨가 이제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이 종목은 지금 어때요? 빨간색 숫자가 아니라 검은색 숫자죠. 네네. 적자가 아니라는 거고요. 이게 지금 네. 2023년도거든요. 올해. 네. 올해 1분기에 순이익은 16억 흑자였고요. 2분기에도 19억 흑자였고요. 3분기에도 13억 흑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네. 네, 그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다만 지금 보면 이 회사가 이제 폴리머 쪽 사업을 하고 있어요. 화학 업체잖아요. 화학 쪽 사업을 하고 네네. 있고 화학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전체적으로 좀 좋지가 않아요. 예, 우리가 네. 화학 기업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뭐 소재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이제 같이 놓고 보거나 아니면 화장품 쪽을 같이 놓거나 보면은 이제 당연히 차이가 있죠. 하지만 그런 종목들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네. 지금 원익큐브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가 한번 거래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밑에서 쭉 한번 올라왔잖아요. 그죠? 네. 거래가 올라와서 이때 이 거래가 그 다음부터 아직 뭐 두 번째, 세 번째 거래, 두 번째까지 거래가 나오고 나서 지금 어때요? 눌렸죠. 네네. 그죠? 이거는 주가가 워낙에 많이 빠진 상태라 그래서 지금은 저점을 한번 좀 이제 다지고 이번에 올라오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져요. 그래서 그럼 나머지 그 5%판 거를 다시 추가 매수를 할까요? 아니요. 추가 매수를 굳이 할 필요는 없죠. 왜 다른 종목들을 또 사도 되잖아요. 굳이 이 종목을 꼭 계속 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원익큐브는 원래 지금 이제 5%를 팔았다 그랬나요? 5%? 네네. 네, 5% 판 거 굳이 뭐 더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굳이 얼마에 파셨어요? 이거 5% 팔 때는 그날 쭉 올라갈 때 1,860원에 팔아. 1,860원이요? 괜찮아요. 네. 그 정도면 뭐 그냥 그 판 거는 그냥 팔았다 생각하시고 있는 것만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만약에 판 게 뭐 2,000원 위에서 팔았다 이러면 그러면 차이가 좀 있으니까 한번 사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하고 별 차이 안 나거든요. 굳이 팔았던 거 다시 살 필요는 없고 이거는 이 종목은 그냥 가져가세요. 매수 가격이 2,200원이잖아요. 2,200원까지는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보유하시고 이제 저점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 이 과정에서는 주가가 그냥 바로 올라오지 않고 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건 좀 감내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2,200원에 저는 정리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본전에 다 매도. 그쵸. 지금 손실에서 팔아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었죠. 네네. 근데 제가 지금 2,200원 올라올 수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약간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쵸? 예. 주식이 왜 많이 실패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네. 욕심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럼 본전 오면 매수가에. 맞아요. 매도하겠습니다. 매수가에 팔면 되고 이거 팔면 또 다른 종목을 사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한 종목에 대한 집착을 버리셔야 돼요. 네. 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영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예. 저는 대원전선 네. 1,500원의 매수가 10%거든요. 네. 예, 이게 제가 사실은 1,900원대 사가지고 한 500원대인가 반을 팔았었거든요. 팔아가지고 제가 1,200 얼마에 다시 샀는데 이게 1,000원이 깨지더라고요. 예. 1,000원까지 깨져가지고 지금 오르는 추세 같기도 하고 제가 이 타수도 잘 모르고 하니까 전무마님한테 이어서 올라가는 추세라면 여기서 한 10%나 더 사가지고 나올 수가 있을란지 좀 봐주세요. 네. 일단 지금 그 대원전선이 그 전에 뭐 1,900원대에서도 또 매수를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지금 1,500원대 매수해가지고 지금 또 떨어져가지고 고생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근데 대원전선의 경우에도 지금 2021년대 주가가 막 올라갔다가 지금 빠졌어요. 사람들이 이 종목을 보는 이유는 과거의 주가가 이제 시세가 좀 눈에 보이게 강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올라오면 또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근데 대원전선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만한 그런 재료는 아직은 없어요. 다만 이 회사는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죠. 많이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통신용 광 케이블이라고 하죠. 이 광 케이블의 수요가 굉장히 많았던 시기가 이 5G로 넘어가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났었어요. 그렇죠? 이제는 뭐냐면 이 통신 장비 업체들이라든지 부품 업체들 또는 이런 이제 그 전선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다음에 어떤 상승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5G 이상의 어떤 그 재료들이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요즘에 오픈랜과 관련된 뉴스들이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오픈랜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그 5G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 6G죠. 글로 가기 위한 그 준비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원전선의 경우에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격에서 팔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1,500원의 가격이면 저는 기다렸다가 수익을 내고도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1,500원까지는 들고 가보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하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이제 추가 매수를 하는 것, 사실 물론 추가 매수하는 거 단가 낮추고 이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종목에 따라서 좀 다르죠. 지금 보면 대원전선의 경우에 지금 거래를 잠깐 보면은 오늘 거래를 잠깐 볼게요. 오늘은 16만 7천 주, 거래대금 40만 100만 1천만 19억 정도 되네요. 제가 볼 때는 거래가 아직까지는 이제 이 회사의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예전에 보세요. 이때 거래 들어왔었죠. 화면 보시면 그죠? 이때 주가 살짝 올라갔다 빠져버렸잖아요, 그죠? 이때도 거래 들어갔다가 한 번 들어갔다 올라갔다가 빠져버린 거잖아요. 지금은 거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거래예요.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또 질질 끌려다녀요. 그래서 단가 낮추는 건 좋은데 이거는 지금 당장 단가를 낮출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 정도 금액만 가져가셨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네, 추가 매수 활동이 있다면 차라리 다른 종목을 사세요. 그러세요. 그러면 매도 가격은 얼마에 제가 정하면 될까요? 제가 1,500원에 전화 주시면 돼요. 1,500원에 예. 네. 그럼 매도로 할까요? 그때 전화를 한번 드릴까요? 그때 전화를 달라고 지금 한 거잖아요, 그죠? 네,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예.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이에요? EST EST 19,700원에 6%입니다. 19,700원에 6%요? 예.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거든요. 네. 고생 많이 했는데 이게 6%라도 네. 주수가 1,000주가 넘어요. 금액이 좀 크시군요. 네, 금액이 커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던 주식인데 네. 19,000원까지 이번에 왔다가 내려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요. 이 종목을
예. 저는 살 때부터 문제인데요. 이거 이 종목 지금 어제는 왜 안 파셨어요? 가까이 왔는데 어저께는 못 봤어요. 못 보셨어요. 예. 오늘도 아침에 살짝 올라왔는데 왜 안 파셨나요? 아침에 팔았어야 되는 건지 몰라서 지금 여쭤보고 팔으려고. ST는 이제 아마 그 당시에 AI 관련해서 예. HBM 반도체 관련주로 그래서 그 ST라는 회사가 많이 그 거론이 됐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아마 방송을 틀면 뭐 이 종목에 대해서도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예. 근데 이 그 기업이 그렇게 잘 나간다면 잘 나가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돈을 많이 벌어야죠. 근데 지금 보면 이 회사가 2021년도에도 적자예요. 2022년도에도 적자예요. 그리고 올해도 1분기부터 2분기, 3분기 다 적자예요. 근데 올해 턴어라운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된다라는 말을 누군가가 했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아직 안 했잖아요. 아, 안 한 말을 어떻게 믿어요? 제가 집에 1톤짜리 황금 송아지가 있어요. 믿으실 거예요? 눈을 보기 전에 못 믿잖아요. 그런 그렇죠. 거예요. 주식도 남의 말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예.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이제 능력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적이 정말 좋아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일단 만약에 이 기업의 실적만 봐도 아니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도 올해 좋아진다고 하면 뭐 4분기에 갑작스럽게 드라마틱하게 엄청나게 좋아질까요? 실적이? 그렇진 않겠죠. 그렇죠. 근데 예. 지금 이미 3분기마저 지금 분기마다 계속 지금 1분기하고 2분기도 지금 적자를 기록을 했잖아요. 보니까 1분기하고 2분기네요. 그러면 실적 잠깐 확인해 볼게요. ST가 자 3분기 실적이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실적 한번 확인해 볼게요. 3분기에 딱 흑자 전환이 됐네요. 제가 앞에서 실적을 보니까 1분기, 2분기 실적이었고 그다음에 3분기 실적을 보니까 영업이익이 얼마로 흑자 전환됐는지 아세요? 1억이에요. 1억이에요. 1억. 네. 아니 100억 이상의 분기에 100억 이상의 적자를 냈는데 1억 흑자를 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인가요? 이건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반전이 없어요. 그래서 ST는 제가 볼 때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찌 보면 입방정으로 주가가 올라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또 특허 침해가 또 있거든요. 그런 거 다 기대감을 그렇게 많이 갖고 가지 마세요. 이 종목은 지금 아래에서부터 이미 적자가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기대감으로. 그죠? 그럼 얼마나 올라온 거예요? 7,000원에서 지금 26,000원까지 거의 3배 이상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올라갔던 종목 이거 사실 어쩌면 거품인 거잖아요. 실적이 안 들어섰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빨리 팔고 나오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팔고. 그래서 지금 오늘도 그렇고 저는 오늘도 그래요. 오늘 만약에 오늘 현재 가격도 아침에 좀 팔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어제도 그렇고 저는 이거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세요 차라리. 그래요? 얼마에 팔까요? 얼마에 나올까요? 저 같으면 그냥 지금 팔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미련을 주지 마세요. 만약에 오늘 안 팔았어요? 내일 만약에 떨어졌어요? 2% 정도? 그러면 내일 팔 수 있어요? 못 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알았습니다. 금액도 크니까 이렇게 좀 큰 금액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더 안전해요. 사실은. 내가 운영하는 자금의 규모에 맞는 종목을 선택하고 가셔야 돼요. 네. 만약에 그 시청자분이 금액이 크시다면 ST 같은 경우에는 진짜 1%만 매수를 하셔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녹십자 홀딩스 네. 17,032원 10%입니다. 녹십자 홀딩스를 매수하셨군요. 17,032원에 네. 네, 10%. 보통 이제 17,032원에 매수를 하셔도 보통 얘기할 때 17,000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뭔가 정확하신 분 같아요. 좋아요, 이게. 이런 거 되게 좋은 거예요. 정확한 거. 그래서 지금 어쨌든 17,032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게 주가가 좀 약하네요. 그쵸? 네, 항상 15,000 얼마 정도에 왔다가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더 사야 할지 아니면 정리를 해야 할지. 근데 굳이 이 종목을 살 때 기간을 좀 짧게 보신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연말에 뭐 음. 제약이 좋아진다는 말씀들을 좀 네. 전문가님들이 TV에서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미 조금 사놓은 게 있어서 네. 그때 이제 조금 더 산 거예요. 샀는데 음. 그게 17,000원대가 됐던 거여가지고 그 후로 한 번도 안 왔어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사업을 만약에 한다, 이제 뭐 가게 같은 걸 하나 운영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뭐 족발집을 운영한다. 그 족발집을 운영하는데 이제 주변 상권에 약간 호재가 좀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여기에 이제 교통이 또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또 회사들이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네. 호재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호재들이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것들이 하나씩 들어오면서 이제 점점 좋아지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하철이 만약에 이제 개통이 됐어요. 개통이 되자마자 바로 내 가게가 막 이제 번창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네. 네. 시간이라는 게 사실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네. 연말쯤에는 이제 좋아질 겁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고, 저도 역시 사실, 아직도 저는, 지금 연말이잖아요. 그죠? 네. 연말이고 연초건 어쨌든 좋아질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시기라는 거 정확히 맞아떨어질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연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연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네. 지금 이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거는 이제 보통 이제 이 사이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는 경기, 뭐 이런 이제 그 주기적인 어떤 사이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경제가 좋아지고 뭐 안 좋아지고 하는 그 사이클을 경기 순환 주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이제 뭐 제약 업황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이런 업황이 좋아지고 떨어지고 안 좋아지고 하는 걸 바로 업황의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럼 녹십자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보면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자, 눈으로 딱 보일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하잖아요. 네네. 일종의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종목은 제약 업종이라고 한다면 이 제약 업종 차트를 딱 보잖아요. 제약 업종 차트도 거의 비슷하게 사이클을 타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죠? 네. 네, 그 비슷한 시기예요. 계속 이 반복적인 흐름이 나오잖아요. 이게 네. 업황의 사이클이거든요. 올라갈 때를 보면 보통 이제 1.5년 정도인 것 같아요. 1년 반 정도. 여기서도 1.5년, 네. 이때도 네. 1.5년, 이때도 1.5년 똑같아요.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보통 그렇게 올라갔고, 하락할 때는 보통 어떤 시기에 하락이 나왔냐면 약 2년 정도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 조금 2년. 길면은 2년 반 정도가 나왔어요. 이때 떨어질 때도 지금 현재 2년 반을 조금 넘어가고 있는 추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이제 하락의 거의 끝자락 사이클이 거의 도달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제 제약바이오도 한번 움직임이 나오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주가의 위치로 봤을 때, 이 제약 업종 차트도 봤을 때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저점 자리죠. 그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녹십자홀딩스 역시 주가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제 이 자리가 거의 저점 부근이거든요. 지금 저점을 거의 뚫고 내려왔어요. 이 종목도 지금 굉장히 좀 가격적으로 볼 때는 팔아야 되는 가격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이 자리는 사거나 아니면 지금 가져가야지 이렇게 생각되는 가격으로 보이세요? 뭐 때문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바닥이면 기다려볼까 뭐 맞아요. 이런 자리. 맞아요.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네. 17,032원의 가격이라면 절대 손해보고 나올 가격이 아닙니다. 만약에 나는 조금 이제 올라오면 내가 원금 좀 회복하고 그때 팔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종목은 18,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8,000원. 네. 근데 나중에 이제 18,000원 왔을 때 다시 네. 연락을 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요거는 지금 자리에서는 팔지 마시고 뭐 추가 매수도 더 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 안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종목은 이제 움직일 때 제약바이오는 움직일 때는 갑자기 움직여요. 그래서 갑자기 움직여버리면 그때는 뭐 추가 매수 뭐 이런 타이밍 없을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요거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18,000원에서 다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강연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연의 일정들 확인하셨을 겁니다.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요, 부천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부천 원미카페 4층이고요. 저는 연말에 강연을 할 때마다 항상 이제 준비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 연말 또 한 해의 어떤 결과물이 어찌 보면 연말의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또 많이 힘들었고 해서 연말에 강연회를 할 때는 연말 마지막 전략들을 어떻게 세워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과 연초에 또 어떤 이제 흐름들이 또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전략들을 펴야 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고 또 쉽게 또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하는 지금 강연회는 꼭 놓치지 마시고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오시는 분들은 역시 연말 전략하고 연초 전략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는 부천에서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 유튜브 상담 많이 신청하셨죠? 유튜브 종목 상담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한미약품입니다. 매수 가격은 36만 2천 원에 3% 비중 매수를 하셨네요. 36만 2천 원에 3% 추가 매수 가능한 시기를 질문 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한미약품은 그동안 34만 원이라는 고점을 계속 넘지 못하고 자꾸 올라가면 부딪히고 정말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많이 답답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번에 다시 또 저점에서 이렇게 27만 원 저점을 찍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과거에도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런 과정들은 다 있었어요. 이때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중간중간마다 다 상승할 때는 무조건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고 싶으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추가 매수의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리에서 따라붙는 매수는 별로 좋지 않아요. 물론 매수 가격보다 지금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 중간중간마다 눌러주는 가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미약품 지금 비중 3% 작은 수준이니까 추가 매수는 30만 원 아래에서 하시죠. 30만 원 아래 눌러줬을 때 그때 추가 매수 하시고 그 다음에 위로 이 반등 시 36만 원이라는 가격은 36만 2천 원이네요. 그냥 끌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35만 원 오면 다시 연락 한번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35만 원까지 끌고 가셨다가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는 걸로 하시고 그리고 매수가는 30만 원 아래에서 매수. 추가 매수하면 아마 35만 원 왔을 때 수익 전환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35만 원 이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NHNH. 자, NHN 현재 매수 가격은 27,200원이고 비중은 26% 비중 매수하셨네요. 오랫동안 물려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7,200원이요? 그런데 오랫동안이요? 제가 볼 때는 올해 그러면 4월이나 그쯤에 매수하신 거군요. 그렇다면 8월 달이나 이때 올라갔을 때는 왜 팔지 않으셨을까요? 좀 아쉽네요. 이 NHN의 경우에는 사실 2022년도에는 실적이 좀 안 좋긴 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실적이 다시 또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사실 여러분들 이게 게임 쪽이죠. 게임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 중에서도 사실 꾸준하게 안정적인 매출을 올려왔던 기업이에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2022년도에 실적이 좀 안 좋았지만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오래 물려 있었지만 그래도 회복은 충분히 하고 즉 매수가의 회복은 충분히 하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저는 조금 수익에 대한 욕심을 더 부려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추가 매수만 안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28,000원 목표 주가 보신다면 실적 전환됐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주가는 여기에 있을 위치는 아니에요. 이 위로는 올라와 줘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순차적으로 아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지금부터일 것 같고 그래서 목표 주가는 28,000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AD 테크놀로지. 자, 매수 가격은 29,000원이고, 비중은 8%네요. 29,000원 8%. 궁금해져요. 언제 매수하셨을까? 어제라면 잘못했겠죠. 과연 이 기업을 이 가격에 매수했는데, 이게 전망이라는 걸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먼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도체 설계 쪽이죠.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고, 그 다음에 지금 1분기의 적자, 2분기의 적자거든요. 3분기 실적이 여기 안 나왔는데, 자, 3분기 실적 한번 볼게요. 실적 잠깐 확인해 볼게요. 3분기 잠정 실적이 공시가 됐는데, 자, 실적을 잠깐 확인해 보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 다음에 순이익.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지금 증가를 했네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매출액은 90% 이상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00%가 넘게 증가를 했네요. 근데 전분기 대비는 좀 떨어졌다고 하니까 실적은 일단 돌아서고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주가의 그 상승폭은 그거에 대비했을 때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성장성, 잠재적인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아니면 계약 체결 소식이 주가를 좀 밀어 올린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매수 시점이 너무 잘못됐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이 종목을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린다면 27,500원을 기준으로 보시고요. 27,500원 이 자리 손절가예요. 손절가 잡아놓고 이 자리 깨지 않고 반등 나오면 3만 원 부근에서는 짧게 끊고 나온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단기로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 매수하신 분도 단기로 대응하셨을 것 같아요. 전망이라고 물어보셨지만 지금 떨어졌으니까 전망을 물어보시는 것 같고, 지금은 일단 눈에 보이는 실적 확인이 되지 않는 이상 이 종목은 단기로만 대응을 하는 게 맞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은 전화 연결 또 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그 이렌텍, 이렌텍. 예, 9,700원에 30%요. 9,700원에 30% 매수하셨어요? 예, 맞아요. 9,700원에 30%. 혹시 이 종목이 매수를 9,700원 하셨으면은 언제 하신 거예요? 언제쯤에? 좀 됐어요. 10월쯤에 하셨나요? 떨어졌을 때? 예.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삼성전자 쪽하고 이제 배터리팩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고, 예. 그거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에요. 맞습니다. 그죠. 예. 오랫동안 이제 배터리팩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납품을 계속 해왔고, 그래서 지금 실제로 2022년도에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긴 했었는데요. 주가가 싸서 사신 거죠? 많이 떨어져서. 예. 길게 한번 가져가 보시려고요. 그렇게 사신 거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아직은 주가가 조금은 답답할 수 있어요. 예. 그 이유는 거래가 아직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아직 관심을 받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주가는 좀 저점을 그래도 좀 잡아가고 있는 듯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올라가기 위한 힘은 거래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거래는 즉 시장에서의 관심이고 아직 그걸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금 약해 보이는 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수익이 목적이고 그다음에 좀 끌고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셨다면 이 종목은 혹시 어느 정도 가격까지 생각하고 있는 목표 주가가 있나요? 난 이 정도까지 좀 보고 있다라는 거. 그 정도 가격? 그러니까 한 10,000원 정도 넘어가면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 10,000원 정도 넘어가면 파실 생각이셨군요. 예. 단기로 보신 거네. 자, 이 종목은 저는 11,000원 봐요. 일단은. 네, 11,000원 가격 보면 단기로 보셨다면 11,000원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죠. 어차피 300원 정도 수익을 위해서 보긴 좀 아쉽잖아요. 너무 그렇죠.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왕 볼 거 11,000원까지 보시고 거기에서 팔아도 잘 팔고 나올 수 있을 거예요. 11,000원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릴게요. 몇 달 기다려 놔놓으니까. 네. 그리고 여기 전자담배도 하고 이런다던데 이렇게 안 움직이니까. 전자담배가 뭐 그렇게 좋나요? 이게. 그죠. 지금 다 이제 원래는 뭐 걸레를 담배를 이제 많이 이용을 하다가 전자담배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긴 한데요. 이것 또한 이제 뭐 인체에 또 해롭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것도 이제 세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어쨌든 사람들이 보통 이제 흡연을 하지 않고 이제 금연하고 있는 추이라 이거에 대한 모멘텀을 너무 크게 보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이렌텍은 그냥 11,000원 오면 팔면 되죠. 뭐 거기에서 뭐 더 뭔가 추가적인 재료를 갖다 붙일 필요는 없고요. 그냥 맞아요. 삼성전자 배터리팩 요거 하나 하면 돼요. 그러니까 11,000원까지 저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삼성에서 핸드폰이 신형이 나올 때 되면 반응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당연히 반응 좋죠. 그렇게 되면은. 삼성과 같이 가는 기업이니까. 네, 이렇게 정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호 네, 멘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한전기술요. 한전기술이요. 예, 72,200원에 네. 15%예. 72,200원이요. 예, 그래서 지금 요새 뭐 조금 올라오는 것 같은데 네.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래요. 이 목소리가 성우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촌이에요. 아니, 성우 목소리 같아가지고. 아, 예. 네, 그 목소리 많이 들으시죠? 목소리 좋다고. 예, 예. 네, 동구름이. 자, 그러면 한전기술을 72,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5%예요. 예. 이 종목이 지금 이제 매수를 하셨을 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를 하셨나요, 혹시? 그때 그때 미국 웨스트 하우징인가 갈 때 미국 윤 대통령 미국 방문할 때 그때 그렇죠. 네. 이슈가 있어가셨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한전기술의 기업을 매매를 할 때는 우리가 원전 쪽에 대한 기대감, 미국하고 그렇죠. 또 소형 원전, 뭐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그 매수를 많이 해요. 이게 테마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뭐 대통령이 만나거나 뭐 하면은 이 교류에 있어서 항상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하고의 어떤 원전 테마, 이제 그 테마가 지금 사실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전이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이제 위험성은 분명히 좀 있지만 근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에너지를 이만큼 더 많이 이제 효율적으로 낼 수 있는 그 발전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도 다시 또 원전을 다시 도입을 해서 지금 또 하고 있는 과정이고 또 거기서 이제 소형 원전도 같이 미국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은 이제 지금 뭐 지난번에 이제 지나가고 나서 또 다시 테마가 또 없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아마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전기술의 경우에도 여기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뭐 단연 가장 먼저 우선주로 꼽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종목도 그래서 떨어졌어도 어느 정도 가격에서 5만 원 위에서는 계속 잡아주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종목을 매수해서 가져가고 계시다면 지금 손실 중이라면 저는 7만 5천 원 정도의 가격을 목표 주가로 보고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7만 5천 원 정도에 이제 파는 거죠. 이제 매도를 하고 나중에 좀 떨어지면 그때 다시 사도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종목은 매매를 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지금 이제 저점 잡히고 올라오기 시작했으니까 7만 5천 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는 말인데 추가 매수는 어떻게 안 되게 됩니까? 추가 매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주식이 시장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시장이? 뭐 산타랠리도 있고 좀 하고 지금보다 안 좋아진다 중에서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좋아진다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이제 만약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그럼 주가도 또 거기에 맞는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 또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전기술은 시장과 그렇게 연동되는 종목 테마를 타기 때문에 시장과 거의 연동에 대해서 움직이기보다는 개별적인 테마가 좀 더 강한 종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네. 현금이 있다면 이 현금을 시장에 연동되는 종목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래요? 네, 이 종목은 그냥 7만 5천 원까지 목표 주가를 볼 수 있다는 건 내가 손실 보고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이 종목은 그냥 가져가시고 다른 종목을 편입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면은 하지 말고요. 네, 추가 매수 굳이 비중이 뭐 5% 이러면 추가 매수 해도 되지만 비중이 이미 15%라면 추가 매수는 더 이상 안 하셔도 괜찮다라고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호 멘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예, 티웨이 항공입니다. 티웨이요. 예, 티웨이 항공. 네, 티웨이 항공. 네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한 70, 80% 되죠. 매수 가격은요? 2,500원 정도에 지금 매수가 맞춰놨습니다. 2,500원에 맞춰놨다는 건 추가 매수를 계속해서요? 예, 추가 매수해서 그 정도 좀 맞춰놨어요. 그래요. 이거 근데 티웨이 항공을 매수를 하신 이유는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좋아질 거라고 보셔가지고 매수하신 거죠. 그렇죠. 그것도 있고 좀 너무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그렇죠. 처음에 좀 따라붙다가 이게 좀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실수하신 것 같죠. 네, 그래서 맞아요. 한 번은 네. 제가 원가를 올라왔는데 며칠 전 11월 17일 한번 올라왔는데 그걸 매도를 다 못 해가지고 못 했어요. 한 번 다음에 올라오면 매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다 무조건 매도해야죠. 그러면 전체 다. 아직은 끝나진 않았어요. 예, 예. 2,500원의 가격은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올려주는 가격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예, 예. 다음에 올라오면 2,500원에 매수가에서 파시면 되고요. 예, 제가 예. 이 회사는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앞으로 뭐 좋아지고 지금 흑자 전환 됐어요. 실적도 네네. 좋아지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예.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뭐냐면요. 이 회사의 그 부채 비율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800%예요. 1,600%예요. 아, 그랬어요? 네. 그런데 저 네. 비행기사니라고 그렇죠. 맞아요. 비행기사니라고 그러니까 그건 큰 염려가 안 되더라고요. 흑자는 다 냈어요. 아니요. 워낙 회사가 계속 큰 흑자를 냈어요. 아니,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업황마다 부채 비율이 좀 높은 업황이 있어요. 분명히 뭐 조선업, 뭐 해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빌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부채가 높은 편이긴 해요. 근데 너무 심한 부채는 이거 감당할 수 없는 부채거든요. 네네. 지금 보면 이제 TA항공은 1,600% 넘어갔다는 거 이거는 부채 감당이 안 돼요, 사실은. 예. 이 정도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부채가 너무 높다면 이거 부채 줄여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증자 같은 거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 예, 때문에 제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2,500원에 이번에 올라왔을 때 잘 팔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맞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꼭 팔고 무조건 뭐 근처에 오면 팔겠습니다. 네,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이번에 유튜브 종목 볼까요? 자, 이번 종목 CIS입니다. 매수 가격 12,300원이에요. 비중은 15%. 자, 12,300원에 15%? 이거 오늘 사신 거 아닌가요? 약간 좀 이런 의심이 좀 드네요. 자, CIS 오늘 주가가 한번 좀 급반등이 나왔는데, 지금은 오늘 거래가 이 거래는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 거래는 매집봉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래도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거기다 실적도 잠깐 좀 확인을 해보면, 올해 지금 3분기에 보니까 흑자 전환이 됐네요. 흑자 전환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2차전지 장비주잖아요. 이 회사는 아마 단기로 보신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볼 때 이 종목 단기로 대응하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매수하신 거인지 아니면 그 전에 좀 물려 계셨던 건지 모르겠지만 목표 주가는 13,000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13,000원 위로 탁 올라가면 그때 정리하고 나오시면 되니까 CIS는 일단 목표 주가 일단 13,000원 하지만 13,000원에서 딱 정리 말고 13,000원 위로 딱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13,000원부터 해서 분할로 매도하는 거죠. 15%니까 5%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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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매도를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CIS까지 상담해 봤는데요. 아시지만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주 제가 토요일 날 오프라인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부천에서 있거든요. 꼭 부천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분들, 주변 지역에 계신 분들도 다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여비는 무료고요. 연말에 강연에는 사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딱 그 지역은 한 번 정도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연말에 맞는 강연을 합니다. 연말 강연에는 연말에 대한 전략 그리고 또 연초에 대한 전략들까지 시장에 대한 전망들까지 좀 확실하게 해드리니까 연말 강연에 놓치지 마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그 부분은 제가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한 주간 남은 주 잘 보내시고 저는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